내일 코칭 채용 및 자소서 오늘은 한국관광공사 정규직 채용 공고 및 자소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끝에 직무 역량 매칭이라든지 경험 작성 법이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자소서 작성하시는데 활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한국관광공사는 이제 여러분들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고요. 여러분들한테 뭐 낯선 기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제 관광 산업에 대한 뭐 발전, 홍보, 교육 등 여러 가지 이제 역할들을 하고 있고요. 요번 정규직 채용 공고 보시면은 이제 일반직 18명, 그리고 이제 전문직 데이터 3명, 그리고 개발 2명, 이렇게 채용이 진행되고 있고, 이제 뭐 기타 장애인, 그리고 취업 지원 대상자, 이렇게, 총 포함해서 28명 정도 채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. 자, 일반직 같은 경우는 이제 대표적으로 토익 점수, 어학 점수 또는 뭐 다른 나라의 어학 점수들이 있어야 지원 자격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. 이 점을 꼭 좀 확인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. 마찬가지로 이제 필기 시험이 지나가게 되면은 이제 면접에서 외국어 면접이 진행된다라는 거, 그리고 1차 면접, 2차 면접 이렇게 나눠서 진행이 된다라는 거,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좀 다른 기관과의 어떻게 보면 차이점이죠. 그래서 1차 면접 때 외국어 면접까지 보셔야 됩니다. 서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부 심사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이제 큰 결격 사유가 없으면은 무난하게 필기 시험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. 자, 근데 이제 1차 면접, 2차 면접 이렇게 진행되는 면접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이 자소서, 자소서에 관련된 질문들이 꽤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소서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잘 작성을 했는지, 아무리 이제 적부라고 해도 여러분들 면접까지 염두해서 작성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. 한국관광공사 자소서 문항 보시게 되면은 1번부터 4번까지는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1번부터 4번까지는 이제 관련된 사례를 쓰는 문항이고요. 가장 중요한 문항이 이제 5번입니다. 5번. 네, 5번인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1번부터 4번까지는 경험이에요. 경험. 그래서 1번은 뭐 중요한 일이나 책을 맡았을 때 과업을 처리하는 방식. 자, 그래서 이 괄호에 있는 내용들 잘 여러분들이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일의 책임이나 내용이나 계획 수립 과정이라든지 여러분들이 계획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 이런 부분들 잘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. 2번 같은 경우는 이제 협력, 협력을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했는지. 자, 3번이 이제 조금은 까다로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왜냐? 관련된 사례가 없을 수도 있어서. 자, 다른 세대와 소통하여 좋은 결과.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 경험으로 생각해 보자면은 나이 많은 사람이나 또는 나이 어린 사람과 소통했었던 사례 기반으로 이 3번 내용을 채우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자, 4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타인 또는 공익을 위해서 활동했었던 경험을 작성해 주시고 직업 윤리 의식에 대한 의견을 기술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라고 나와 있어요. 자, 그래서 이 4번 같은 경우에는요. 타인 또는 공익을 위해서 활동했었던 경험을 일단 써주시고요. 나의 경험이 되겠죠? 타인 또는 공익을 위해서 활동했었던 거, 이제 뭐 배려, 예, 도움을 준 거, 뭐 개인적으로 희생한 거, 이런 내용들이 되겠죠. 봉사라든지.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왜 공공기관의 직원으로서 공공기관의 직원으로서 갖춰야 될 윤리의식인지, 필요한지 서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4번도 이제 어려운 문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자, 그래서 여러분들이 쓴 경험을 기반으로 직업 윤리 의식이 뭔지에 대한 정의까지 잘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. 자, 5번 같은 경우에 이제 강점, 약점, 이게 가장 저는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가장 이 문항이 제일 중요할 것 같고, 면접에서도 가장 많이 활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이 부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.
우선은 인터넷으로 자료 조사를 좀 하셔야 되겠죠. 네. 한국 관광의 자료 조사가 1차적으로 필요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직접적 경험을 많이 물어볼 확률이 높습니다. 때문에 나의 관광 경험을 기반으로 특히 이제 한국관광공사가 운영했었던 경험이면 훨씬 더 좋겠죠.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관광 경험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. 자,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슈에 대해서 이제 도출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이제 나의 관광 경험을 기반으로 현재의 그 한국 관광 산업의 앞으로의 뭐 트렌드랑 뭐 전략 이런 부분들의 이제 자료 조사했었던 내용들이 있겠죠. 그래서 나의 관광 경험을 기반으로 이런 자료 조사를 했었던 점 기반으로 어, 한국 관광의 강점과 약점이 도출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한 곳의 관광 경험 기반으로 강점과 약점을 쓰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고, 어, 강점에 해당하는 관광 경험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약점에 해당하는 이제 또 다른 관광 경험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약점을 좀 도출해서 약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선 방안까지 있어야 되겠죠? 방안까지 이제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강점, 약점 간단하게 이제 제시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, 그래서 이러한 강점, 약점을 기반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한국관광공사는 어떤 사업 분야에 집중해야 되는지, 그리고 뭐 플러스 그런 사업 분야에 있어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점까지 도출되면은 가장 완벽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자, 그래서 요 5번이 만만치 않습니다. 예, 만만치 않고요. 나중에 이제 면접 때 굉장히 집중 타겟이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서류 제출할 때 크게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은 아니지만 어차피 적부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면접 때 굉장히 중요한 이슈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. 분명히 여러분들의 관광 경험에 대해서 이제 여쭤볼 겁니다. 여러분들이 관광 경험을 쓰지 않더라도 그런 측면에서 선제적으로 여러분들의 관광 경험을 했었던 점을 기반으로 강점, 약점을 제시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자료 조사했었던 거 기반으로 한국관광공사에 집중해야 될 사업 분야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그리고 내가 어떤 점을 기여했으면 좋을지까지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5번 같은 문항은 저는 개인적으로 보자면은 한 3, 4일 걸릴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하루 만에 못 씁니다. 하루 만에 안 써지고요. 한 3, 4일 정도 자료도 분석해 보셔야 되고요. 여러분들이 경험을 기반으로 또 생각해야 되는 부분들도 꽤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그리고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방문하는 어떤 관광 경험보다는 잘 방문하지 않았었다. 그런 관광 경험의 컨텐츠면 더욱더 좋을 것 같고요. 자, 그래서 요 5번 같은 경우에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네, 쓸 수 있을 만한 이제 퀄리티가 매우 높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그래서 요번 한국관광공사의 자소서의 핵심은 요 5번 문항, 5번 문항에 대해서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잘 공을 들여서 작성하는지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여러분들 한국관광공사 자소서 잘 작성해 보시고요. 혹시 사례 작성이나 나의 직무 영역 매칭 방법을 모르시면은 영상 끝에 있는 링크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